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건강식과 운동을 챙기시는 게 건강의 비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면역력 관리는 평소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생활 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을 궁금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좋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3위부터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3위 뭘까요? 뭐뭐뭐를 자주 마시는 습관. 뭐 술이죠. 무조건 술이지 뭐. 술이죠. 술, 탄산음료? 커피, 뭐 커피. 탄산음료? 예, 뭐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거겠네. 찬물 아니까 찬물도. 찬물. 찬물이라고요? 냉수 그럼. 맞아, 젊은 사람 다 있어요. 냉수. 그러고 보니까 엄 대장님은 따뜻한 것만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주로, 정답 따뜻한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나오나? 아침에 마시는 찬물 한 잔은 정말 경기에 좋고. 정말 보약인데. 예, 그리고 아니, 몸에 열 안 많은 좋다고 남자분들은 안 좋다고 찬물 그러던데. 벌컥벌컥 글쎄, 안 드세요.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찬물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안 좋습니까? 방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 대변에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설사를 시키는 거죠. 장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동 운동이 심해져서 내모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몸은 36도 5부에 37도잖아요. 근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냐면 냉장고에서 컵을 꺼내서 뜨거운 물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깨지죠.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고 그래서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력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럼 마시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뿌리는 건 어때? 냉수욕. 맞아. 그것도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냉수 마찰이나 네. 냉온욕을 하시는 거는요, 일종의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을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하다가 몸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례로 작년 여름에 아이스버킷, 한여름에 얼음을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해, 진짜요? 이렇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놀라워요. 좀 그래서 주의를 그거 다음에 라이스 버킷 했을 때 아무 그 사건 사고가 없었구나. 네, 라이스 네. 아니, 엄 대장님은 이렇게 찬물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안 드신 건가요? 아니, 원래 안 드셨어요? 아니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찬물이 제 몸에 안 맞는다. 네. 몸에 안 좋다. 야.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20여 년 동안 제가 히말라야 고산 등반하면서 거기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텐트 안에서나 뭐 눈을 녹이고 얼음 녹여서 이렇게 그 물 따뜻한 물 잠깐 마시는 거죠. 아무리 보온병 좋은 걸 해도 시간이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요 그냥 차고 된다. 그러니까 평생을 산에서 그냥 찬물 위주로 마시니까 이 찬 게 거부만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온통에다 여름에도요. 네. 그 사람이 물을 이렇게 냉장고에 안 넣어놓습니다. 제 물은 그냥 따로 별도로 이렇게 테이블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네.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위험한 습관 2위는 뭘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는 습관이. 뭐뭐 자는 습관. 어떻게 자는 걸까요? 엎드려. 밤늦게 자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옷 벗고 자는 습관. 어떻게 싹 먹고 벗고 자는 습관. 그리고 싹이에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림프 순환을 차단하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그런 림프 의미에서 순환도 좋다고요. 림프. 아무래도 코 골고 자는 게 염경환 그 친구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코를 골아도 저한테 항상 경환이가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자도 잔 거 같지가 않아 이러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 사람들은 어우 잔 거 같아.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코 고는 게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뭐지? TV 켜보자. 맨날 TV 켜고 자요. TV를 켜야 잠이 와요. 그렇죠. 자장가가 아련한 소리. 이렇게.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TV 켜놓고. 그거지. 아니, TV를 켜고 자는 습관이 왜 안 좋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면입니다. 숙면. 근데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소리보다 빛입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차단된 줄 알지만요. 네. 느껴져요. 그러면 오지. 우리 몸의 피부 중에 진피층이 가장 얇은 곳이 상안검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빛을 차단했다고 생각하지만 빛은 여전히 차단되지 않는데 이럴 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빛이 차단돼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면서 숙면에 빠지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얕은 잠에 빠지게 되고 또 개운하지 않게 되고 또 면역력은 치유 반응이 숙면을 취할 때 나타나는데 숙면을 취하지 않으니까 면역 체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남편이 출장 가 있을 땐 불을 켜놓고 자거든요, 무서워서. 그럼 거기에 안대만 하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커튼을 실제로 이렇게 암막 커튼. 암막 커튼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면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드는 분들이 이게 제일 있는데 재밌어요. 핸드폰보다 잠드는 거. 제일 재밌는데요. 이거 보다가 쇼핑하다 잠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각성이 되는 게요. 블루라이트, 청색광 때문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의 2잔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어요. 어쩐지 그리고 이거를 잡으면 잠이 싹 달아나. 잠을 새게 돼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잠이 안 나, 잠이 안 나.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1시간 40분 만에 처음으로 분비가 됩니다. 한참 있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위험한 습관은 뭘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입으로 뭐뭐하는 습관. 입으로 거친 말 하는 습관. 잠자면서요? 아니면 입으로 뽀뽀하는 습관? 사랑하니까. 아니면 혹시 입으로 손톱 물어뜯는 습관? 맞아, 더러워. 네. 세균 세균 감염에. 덩어리잖아요, 손이. 정답 보여주세요. 한숨?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아니,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막 입으로 숨도 쉬게 되고, 아까 좋은 공기에서는 입으로 숨도 쉬는데, 그게 1위를 할 정도로 나쁜 그 습관. 정도로 나쁜 습관일까요? 그렇죠. 이제 호흡만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의 역할은 호흡이고요. 입의 역할은 음식물을 먹는 건데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목 쪽에서 기도랑 식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요. 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코로 숨을 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이렇게 코의 점막과 콧물과 코털이 이물질이나 항원성 물질들을 차단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찬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보온을 시킵니다. 보온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폐에 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잇몸 질환도 생기지 않아요? 입이 마르면? 구강건조도 생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뭐야? 다 아는 거야. 말씀하셨던 운동할 때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요 응급 상황이에요. 산소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들여 마셔야 되기 때문에 코로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들여 마셔야 되는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코막힘이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입으로 습관적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